그 업무를 하면서 그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언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세금을 물려줄 수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가장 많고요. 요즘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그 오너로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갖다가 그 자녀한테 가업 승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세금을 절약하면서 가업 승계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속세, 증여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은 아니고요. 그 상속세의 경우에는 한 1000명이면 한 7명 정도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비중으로는 약 3%밖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그 양도소득세는 이제 유상이전인데, 상속세, 증여세는 이제 그 무상이전, 즉 대가를 주지 않고 쉽게 말하면 공짜로 이제 재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의 그 재분배, 즉 그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러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이에요. 그 간이 앞서가지고 제가 쉽게 용어 정리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상속세에 있어서는 그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 주로 자녀들이 되는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에 있어서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증여자 또는 증여인이라고 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 또는 수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상속세는 그 납세 의무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되고요. 그 상속인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하거나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 합의에 의해 가지고 증여 계약을 작성해 가지고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수유자라고 합니다. 수유자를 포함해서 상속세 납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미국은 재산을 주는 사람,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반면에 한국은 증여를 취득하는 수증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에 있어서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는 방법이 다른데요.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고요. 어떤 채무나 장례 비용, 그다음 배우자 공제 등 모든 상속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가 있으면 외국 납부세로 공제를 해줍니다. 반면에 이제 비거주자인 분은 한국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그 상속 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채무, 기초공제만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라는 개념은 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는 이런 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사망 당시에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한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가지고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이제 거주자이고, 미국이면은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1순위가 이제 아들, 딸, 자녀가 되고요. 2순위는 부모님이 되고요.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이나 방의 혈족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과 같은 순위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뭐냐면은 돌아가시는 분이 이제
재산 처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서 그 비율액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돌아가시는 예를 들어서 아버님께서 어떤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장남한테만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해가지고 증여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차남이나 삼남이나 또는 따님들은 재산을 못 받게 될 수가 있는데 유류분권자가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이제 청구할 수 있어요. 배우자나 직계 비속인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님이 한 15억 정도가 재산이 있는데 아들이 3형제가 있었다. 근데 장남한테만 15억 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해버렸을 경우에 차남이나 삼남의 경우에도, 막내의 경우에도 이제 5억씩 가져갈 수 있었잖아요. 15억이면 3분의 1이니까 5억은 다 청구하지 못하지만 2억 5천만큼은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인데요. 사례를 한번 보면은 어머니가 계시고 본인 그리고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이가 있을 때 본인이 사망했을 때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아들, 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 상속 지분은 아들, 딸은 1대1이고요. 부인은 50%를 더 줍니다. 그래서 1.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자로 이제 분수로 표시하면은 배우자가 7분의 3, 아들이 7분의 2, 딸 역시 7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행하게도 본인보다 이제 아들이 먼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먼저 사망을 했을 때는 대습 상속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우자, 이제 딸이 1순위가 되고 또 며느리하고 손자도 1순위가 됩니다. 며느리하고 손자는 아들이 가져가야 할 상속 몫을 갖다가 이 법정 지분에 따라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이제 상속 재산가액에서 이 공과금 채무를 차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고 거기에 각종 기초공제나 배우자 공제 이런 공제를 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상속공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초공제는 2억 원을 해주는데 여기 이제 미국에 계신 이제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해주고 나머지 공제는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거주자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런 것도 해주고 있는데 가업 상속공제가 요즘 이제 이슈가 되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갖다가 가업이 있을 때 가업 상속 재산의 40%를 최대 300억 원까지 한도로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 공제라고 해가지고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또 집이 1세대 1주택을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5억을 한도로 40%까지 공제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신설이 돼가지고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좀 침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강남권의 이제 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 한 채만 해도 20억, 30억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집은 여러 채가 아닌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6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제 비거주자는 3개월을 더해서 9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증여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 그 상속세나 이제 증여세의 경우에 세금이 이제 많을 때는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이제 2달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넘을 때는 가상금을 포함해가지고 5년 이내에 분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무연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재산 중에서 현금이 많지 않고 부동산과 뭐 주식이 많다. 그럴 때는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도 있도록 이제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거주자, 비거주자 쟁점 사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녀들이, 상속인들이 아버지가 2004년도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거주자로 보아가지고 배우자 공제 등 10억 원을 공제해서 상속세를 신고를 했는데, 그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3억 8,800만 원 추징한 사례인데요.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63세이던 2002년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으나 이제 한국에 재산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다 했고,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의료 혜택과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거주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국세청에서는 2002년 1월 출국 후 사망시까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생활관계 중심 장소가 미국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가세를 했는데, 최종 판결은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고 비거주자가 맞다. 그래서 가세관청에 소를 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증여세 과세제도인데요. 증여세는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수증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증여자한테 과세하고 한국은 재산을 받는 사람한테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몽땅 과세를 합니다. 한국 재산이든 미국 재산이든 다른 나라 재산이든 다 과세하고, 증여를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다 그러면은 한국 재산하고 이제 특정 국외 소재 재산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특정 국외 소재 재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미국에 그 개설한 부모님의 그 예금, 적금을 증여받았을 때, 그 과세를, 그거를 이제 특정국의 소재 재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그 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에 있는 재산만 증여세가 과세가 됐습니다만은, 올해 이 특정국의 소재 재산을 추가해가지고 과세를 하게 됐습니다. 개정 사유는 요즘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국내 재산의 국내외 이동이 이제 쉬워져가지고 국내 재산을 해외 유출하여 증여세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요 특정국의 소재 재산까지도 과세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
증여한 재산 가액에서 채무 부담액을 빼고 그 다음에 동일인한테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또 합산을 하고 거기에 재산 공제를 차감을 하면은 증여세 과세편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증여재산 공제가 없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친족공제라고 그러는데 수종자가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10년간 그 자녀의 경우에는 3천만 원, 미성년자는 1,500만 원이고요. 배우자가 6억 원이고 기타 친족이 500만 원까지는 그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만 20세에서 19세로 1년 정도 이제 낮춰졌습니다. 사례 한 두 가지 보겠습니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한국 내의 상속재산을 미국에 있는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서 내야 하는지, 미국에 있는 자녀도 역시 그 차별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역시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한국에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한국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에 관련된 공과금과 그 채무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공제 2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납부기한은 9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0%에서 50%까지 이렇게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기준과 증여세 과세기준을 보면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 1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1000명이면 한 7명 정도 세금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한 분만 사양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5억 원까지는 상속세 과세 안 됩니다. 근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다,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라면은 기초공제 2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아까 공제액을 말씀드렸는데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3천만 원, 기타 친족 500만 원, 미성년자는 1,500만 원 공제가 되고 비거주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질문 중에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상속이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은 법률에 따라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어떤 강행 규정은 없는데요. 다만 매매를 하려고 하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본 이후에 이제 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의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6개월 이내에는 뭐 신고를 이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1순위가 이제 유언 분할이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 이제 유언을 하게 돼서 유언에 의해서 그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유언이 없었다 그러면은 협의 분할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전원 참가해서 합의 또는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게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정 심판 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증여 전략을 4가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라는 것은 이제 10년간 합산해서 이제 공제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속이 나으냐, 증여가 나으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고려할 것은 뭐냐면 노후생활 자금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초 100세 장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자가 44%, 여성이 이제 48%가 97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97세까지 이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에 퇴직을 하고, 퇴직을 자기의 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는데,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시기가 62세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20년 내지 최소 20년 내지 최대 한 40년을 더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증여할 때는 이 노후 생활비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또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생활비가 얼마 정도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이 이제 생활비를 말씀하신 생활비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현금이 3억 원이 있다. 그럴 때, 그리고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다라면 몇 년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정답은 이제 9년 버틸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8년을 버틸려면 한 6억 원 정도 있어야 되고, 36년을 버틸려면 한 12억 정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녀한테 미리 증여하라는 거는 이런 노후 생활 자금을 고려해서 그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를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이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제 공제가 불가한 점을 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속세는 또 많은 세금이 세금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신보험을 들어가지고 이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서를 잘 챙겨 두시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속증여 플랜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은 가족의 어떤 분쟁 소지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속증여세가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무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자 가지고 있는데 175페이지를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만약에 상속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상땅 찾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전국 토지 자료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저금 같은 금융예산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의의 예금, 적금, 증권, 보험, 대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